최근에는 이제 뭐 하나증권 STO 컨설팅 관련해서도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이제 가상자산 커뮤니티로 이제 피봇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돌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가상자산이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갖는데, 뭐 이런 질문들을 사실상 현재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서 제가 증권사에서 이제 재직할 당시부터 연구원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 아무래도 그러면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특히나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혁신의 가능성, 실마리, 혹은 도구로 쓰일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아마 결제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이 정도일 것 같고, 그나마 국내에서 가장 논의가 조금 덜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발제를 준비를 해봤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좁은 범위에 대한 이제 주제를 요청을 받았는데요. 단순히 채굴 산업의 미래라고 이제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이제 한국 금융 산업이나 혹은 에너지 산업, 글로벌 경쟁 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 이제 강화라는 관점에서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에너지 산업과 맞닿았을 때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제 야기할 수 있는지 해당 관점에서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채굴 산업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에 이제 최근 있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트럼프의 이제 크립토 전략 준비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가상자산 전략 준비금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는 관련해서 준비금 법안이 이제 진행 단계가 이제 한 31개 주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고려 중인 그 주들을 다 포함한 숫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단계가 가장 빠른 게 이제 유타 주고요. 사실상 이제 최종 결정 단계만은 이제 좀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하원만 남은 단계로 이제 가장 앞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미국을 전 세계의 이제 가상자산의 어떤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공약의 일환이자, 그리고 채굴 산업 육성과 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기반 채굴화 인프라가 굉장히 강력해질수록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우측 데이터를 봐주시면 미국 채굴풀의 비중은 이제 작년 초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이제 미국이 가장 채굴이 가장 많이 되는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변화가 아무래도 단순히 좀 산업적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을 글로벌 금융 내지는 혹은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안보 전략의 일부로 좀 고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사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거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혹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 아니냐라는 말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전 세계의 전력 소비량의 약 0.1%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생산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0.15%로 굉장히 좀 미미한 수치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산업단에서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산업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20분의 1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 주시면 재생에너지 100%를 이제 추진 중인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들보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이제 제가 22년도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70%가 넘어가고 있고요. 일부 시총이 굉장히 좀 큰 기업들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점차하면서 해당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해서 환경에 좀 부담을 준다라는 좀 인식과 달리 실제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0.1%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 오히려 전력 산업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 이제 전기 산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절적으로 저희는 여름, 겨울, 그리고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낮 시간대에 굉장히 집중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수기의 피크타임과 그다음 비수기의 수요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수요의 불안정성은 이제 이미 내재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발전 전력은 최대 수요량을 기준으로 이제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남는 전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피크 타임일 때는 오히려 전기가 모자라지만 이제 반대로 전력 수요가 낮을 때는 전기가 좀 남아도는 이러한 비율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간헐성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한 문제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바람은 간헐적으로 불고 그리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로 굉장히 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출력 제한이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몇십억 원, 그 지자체에서만 몇십억 원, 그리고 많게는 몇백억 원 정도의 이제 손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출력 제한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력 계통에 이제 과부하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좀 정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 혹은 국가 차원에서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좀 이해가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공급의 불안정성에 따른 비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제 수요든 공급이든 불안정성에 따라서 비율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특정 시간에 집중되는 어떤 에너지를 소비해줄 수 있는 유연한 소비처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걸 위해서 ESS라든지 잉여 전력을 판매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 굉장히 적합하다.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는 점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해결하고 또 비율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지닌 어떤 두 가지 특수성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시공간에 굉장히 자유로운 채굴, 시공간에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어떤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급 방식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을 때와 낮을 때 이를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들인데요. 이 일을 좀 잘 보여주는 사례가 텍사스의 이제 수요대 대응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정부랑 그다음에 기업 간의 어떤 하나의 이제 협력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라이엇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사실상 굉장히 이미 상장되어 있고 굉장히 큰 채굴 업체 같은 경우도 피크 타임, 이제 이 부분에선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채굴하지 않는 대가로 이제 전력에 대한 크레딧을 받아서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시총이 큰 기업이죠. 죄송합니다. 네, 이제 마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피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을 좀 줄이고 이거에 대한 전력 할인을 받는 형태로 이제 계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특성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채굴업자 혹은 채굴업체들의 좀 특징인데요. 사실상 채굴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은 이제 전기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낮추고자 하는 니즈들은 굉장히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싼 전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제 버려지는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결국 이제 발전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재생에너지라든지 잉여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굉장히 촉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재생에너지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는 이제 간헐성 문제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 그다음에 안전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많은 글로벌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쿄전력 같은 케이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도쿄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재작년부터 자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케이스는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력망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대만 이제 채굴로 소진을 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비슷한 사례로는 이제 러시아 같은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태워서 버려야 하는 이제 가스들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좀 활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쿄전력 사례를 빠르게 적용해볼 수 있는 케이스가 저는 이제 좀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도는 이제 아시다시피 2030년도까지 도내 전력의 이제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출력 제한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2020년도에는 77회가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손실액이 약 34억 원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81회가 발생을 했고요. 아직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 181회의 약 1.5배 정도의 수치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제주도 내에서 이 출력 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더 확대된다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대책으로 사실상 제주도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크게는 이제 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 이제 HVDC라고 하죠. 이제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ESS 이제 그 두 가지가 현재 이제 논의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두 가지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인프라 구축 비용이 굉장히 좀 크고 유연성이 덜하다라는 점이고요.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잉여 전력 활용도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고압 직류 송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주도에서 남는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전라도에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그 경우 사실상 전력 피크 타임이 동일하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잉여 전력의 활용도가 정말 유효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버려지는 전기를 채굴함으로써 ESS처럼 직접 저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경제적 가치로 이제 전환하는 동시에 이제 전력의 개통의 과부하를 막을 수 그리고 이건 좀 더 확대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조금 더 좀 확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도쿄전력의 사례를 보면서 만약에 한전도 자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저의 고민을 한번 이제 구체화해본 건데요. 실제로 이제 도쿄전력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이제 잉여전력 거래 시스템 구축을 했었고요. 여기까지는 사실상 한전도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22년부터 자회사를 출범을 해서 이제 사실상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에너지 잉여전력을 좀 비트코인 채굴로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만약에 한전에서 이 모델을 어느 정도 차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에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었는데 사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거래소에서 구입한 전력을 이제 송배 전망을 통해서 수송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고객에 판매하는 이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발전소들 옆에 채굴기를 설치를 하고 이에 따라서 남는 전기로 만약에 채굴에 참여하면 이제 발전소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적자 해소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좁게 본다라고 하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철탑이든 송배전이든 이 모든 것들을 거쳐서 소비자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정산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즉시 정산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출력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 발전 사업자들한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준다라는 점들은 굉장히 유용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한전의 부채 비율을 낮춘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해볼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발전 사업자들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시도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왔던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이제 국내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크게 글로벌 차원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혁신하는 케이스를 한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도쿄전력과 같이 전력망을 좀 안정화하는 사례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낭비되는 전력을 활용하는 케이스들. 특히 이 경우는 미국의 텍사스 혹은 그 다음에 호주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에 좀 투자를 오히려 촉진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이브 디지털이라든지 비트파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제 데이터 센터의 결합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재생에너지 경제성을 개선해주고 나아가서 좀 전력망 안정화 등이 이제 활용 가능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단순히 이제 가상자산 시세 자체를 논의하는 것보다 이제 한국의 금융에너지 산업 그리고 산업의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채굴 산업 육성은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 구축의 핵심 전략과 동시에 검토가 필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제안드려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